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유혹하는 YG 시간입니다. 네. 정나회사의 써니 이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지금 써니 이혜선 기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PD 겸 출연자 겸. 네. 요즘 네. 저 써니 심기가 불편하십니다. 네,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으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써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방송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써니 이 기자님 신기가 안 좋은 걸 거의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딱 표정에 드러나요? 일단 보면 표정에 드러나고요. 그리고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카톡을 카톡 한 줄만 봐도 일 때문에 대체로 자주 주고받는데 네. 보통 그 써니께서 조금 여유가 있고 인류애가 넘치면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져요. 카톡 반응이 길어요. 근데 좀 짜증나고 일도 많고 뭔가 안 풀리는 날에는 네 알겠습니다. 혹은 답이 없거나 정말 필요한 말 아니면 안 하는 안 상태. 하는 네네. 그 오늘 방송도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말만 하시는 거 어떠세요? 빨리 끝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저희가 조만간 작가들이 한 3분 정도, 한 4분 정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지? 섭외가 막 잔뜩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게스트 분들 지금 소설가 3명, 3명이에요? 2명 아니에요? 3명이죠. 아, 3명 맞다. 세 명. 3명. 그리고 네. 과학 저술가 1명. 네, 근데 그 소설가 3명 중에 한- 두 분은 네. 한 분은 책걸상에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었던 분이시고 한 분은 처음 출연하시는 분인데 그냥 사람들이 이분이 나왔구나. 네. 살짝 놀라고 말 뿐이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정말- 책걸상에서 이분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네. 아니 진짜 그분이라고 이런 분이 조만간 나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요즘 반성하고 있어요. 뭘 반성하고 있어요? 그분 그분 책 안 읽었죠? 책 GPT 소리를 듣는 걸 반납해야겠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의 존재는 당연히 알았죠. 그렇죠. 네, 하지만 진짜 읽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책에 작가님이 오신다니까 이제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이제 읽고 있거나 혹은 읽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책 GPT 당분간 반납.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작가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책걸상 애청자이자 독지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책걸상에 후원을 하시는 작가님들을 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책을 소개하지 않았거나 혹은 초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우연히 알게 되면서 살짝 죄책감도 느껴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JYP도 그랬다면서요. 뭘요?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나서. 아니 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최근에 책걸상 애청자이시고 지난 시즌 펀딩 때도 참여하셔가지고 제 K책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요. 설마 이분인가? 동명이인인가? 확인해봤더니 그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럴 땐 잽싸게 섭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를 막 보냈죠. 그랬더니 금방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씹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30분 있다가 아니 써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심기가 좀 불편해서 답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한 30분 있다가 그분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지금 책걸상 틀어놓고 청소하고 있어서 근데 JYP가 문자를 보내셨네요. 이러고 반갑다고 불러주면 기쁘게 가겠다고. 네, 어쨌든 그 궁금하죠? 네, 작가님 네 분
방송 되려면 한 달도 넘게 남았습니다. 아직. 네. 한 달 동안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희가 천천히 풀 테니까 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좀 소개해 볼까요? 네, 네비올로님 댓글 남기셨는데요. 댓글이 줄어서 그만해야겠다는 JYP 말씀에 깜짝 놀라 댓글 합니다. 책걸상에서 야구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 저녁마다 야구 보는 게 일상인 야구 팬으로서 너무 반갑고 재밌네요. 제가 두산 팬이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요. 네비올로님은 어느 팀인지 궁금하네요. 그 네비올로님, 저 부모는 바꿀 수 없지만 응원하는 야구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두산 정말 진짜. 네, 신나게 원정 응원 계획하시는 JYP 얘기에 야구엔 1도 관심 없는 YG와 박평님의 어이없다는 반응.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제가 관심 없는 것에 열중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는 드라마도 얼른 찾아 찜해두었습니다. 여름 휴가 특집, 연말 특집 이런 거 다 좋아요, 진짜로. 네, 저희가 특집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자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피아님, 살인자의 쇼핑몰 1권 진짜 재밌습니다. 이걸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강지영 작가님 다른 소설들까지 찾아봤었어요. 강지영 작가님 웹툰도 쓰셨습니다. 드라마 나오면서 제 취향이 인정받은 느낌이라 너무 기쁘더라고요. 경찰의 존재를 무시하고 몰아붙이는 게 작가님 특징 같은데 2권은 스케일이 너무 커져서 좀 그랬어요. 네. 하고, 네. 근데 저는 소설도 소설이지만 소설 설정을 드라마로 또 잘 구현을 해가지고 드라마 시즌 2도 기다리고 있어요. 좀 잘 됐으면 좋은 드라마입니다. 네. YG는 OTT를 다 구독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구독 다 못하죠. 그냥 저는 진짜 그 넷플릭스는 계속 구독을 하는데 다른 건 구독했다 안 했다. 구독했다 안 했다. 그 저 뭐 일주일 무료 한 다음에 끊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겁니다. 겁니다. 네. 그 궁금한 게 일주일 무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끊어.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일주일 무료 체험 할 수 있어요. 그 회사가 바보입니까?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지금 어느 채널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2번 이용한 적 있어요. 무료로요? 무료로. 한 번 이용했다가 기한이 있나 보다. 한참 지나서 이것도 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정보를 좀 바꿨을 수도 있는데 네네. 다시 또 했더니 또 무료 체험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더라고요. 개꿀 막 이런 느낌. 개꿀 그랬죠. 저 OTT 전문가 써니는 혹시 모릅니까? 그 무료 체험하고 나면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주일 무료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잘 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써니는 다 구독하기 때문에 다 날 구독해요?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다 보면은 원래 그걸 노리는 거잖아요. 내가 구독을 했는지를 까먹었다가 돈 빠져나가고서야 어이쿠 맞아. 이런 경우도 맞아. 있어요. 네. 나 내일 모레 하나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까먹고 있었다. 음. 제가 애플 TV를 일주일 무료 체험을 최근에 해봤습니다. 뭐 보셨어요? 슈가요. 슈거. 근데 설탕.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 뭐예요? 저 모르는데. 저도 그러니까 슈거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그게 드라마예요? 네. 8부작. 아니 근데 그걸 보려고 가입을 했다고요? 네. 왜요? 그게 재밌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길게 얘기하긴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어요. 한 5부, 6부까지.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 하는데, 야 막판에 정말 뒤통수 세게 치는데 괜히 봤다 좀 약간 후회를 했죠. JYP가 극혐하는 설정으로 내가 보면서 뭐 이거 설마 땡땡땡 뭐 이런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랬는데 초현실 아니, 나온다. 초현실. 아직 안 본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막 계속 안 볼까 하다가 자꾸 막 봤다는 사람들이 후기가 막 눈에 들어와가지고 요즘 볼 것도 없어서 네. 돌풍 봤어요. 돌풍. 돌풍도 뭐예요? 네, 넷플릭스 돌풍이 돌풍. 뭐냐고요? 요즘 되게 핫한 한동안 1등이었는데. 드라마인데 네. 정치 드라마. 돌풍 봤는데 그래서 돌풍에 대해서 꽤 긴 썰을 한 A4 한 장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썼는데 제 SNS에 올렸다가 금방 지웠어요. 왜요? 왜? 욕먹을까 봐? 논란을 일으킬까 봐서.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네. 돌풍 드라마는 저도 봤는데 재미있었지만 YG가 그 드라마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뭔가 글을 올리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은 누워서 침 뱉기. 저는 사실은 그 약간 남자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뭐라고 쓰든 YG는 욕먹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그 공장도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이런 걸 지금 쓸 때가 아니지 하면서 맞아. 얼른 지웠어요. 얼른 잘했어요. 얼른 지웠어요. 뭐라고 누군가는 썼는지 근데 캡처를 해놨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빛의 속도로 지웠기 때문에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라고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책걸상 폐지됩니다. 왜 그랬어요? 아 진짜 요즘에 이렇게 자기 검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리기 직전에는 왜 자기 검열이 잠시 안 된 거예요? 빛의 속도로 지웠지만 안 올리면 되잖아. 아 그게 또 이게 내 그 워드 프로세서 창에서 글을 보는 거랑 저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거든요. 딱 올린 다음에 페이스북에 띵동 하고 딱 뜨는 순간 느낌이 딱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감 떨어졌네. 그거를 올린 다음에 삭제하다니 처음부터 올리지 말았었어요. 그래서 얼른 삭제하고 네. 그런 거는 저 다음에 토크 콘서트 같은 오픈 모임에서는 그 말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썼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녹음될까봐. 아니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네. 싫어져가지고 다음에는 있죠. 또 여기 이제 이분들 상정 안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지금 2024 토크 콘서트 텀블벅에서 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약간 부진한 것 같아요.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금액 미달되면은 꽝이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 9월 7일 날 광화문에 100년 가까이 된 고풍 창연한 건물에서 대관료도 굉장히 비싼데. 그 지금 이제 세 번째 토크 콘서트인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가요? 그 네 번 했던 것 중에서 건물은 가장 좋은 건물 아닌가요? 가장 낡은 건물이죠. 100년 됐으니까. 하지만 가장 느낌 있는 가장 느낌 있는 느낌 좋고 대관료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비싼 데를 잡았구나. 그리고 이제 힘되게 많이 준 준비 과정이었고 이번에는 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토크 콘서트 오신 분들이 너무 토크 콘서트가 근본 없다. 그러니까 정말 헛소리 아무 말 대잔치다. 그 지인을 데려가기가 부끄럽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와서 이제 즐기는 건 오케이인데 지인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좀 그랬다라는 후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이번은 좀 근본 있는 토크 콘서트로 우리가 진짜 좀 있긴 있어? 근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나 JYP는 항상 근본이 없지만 일단 혼비님, 박평님이 그걸 좀 이제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완전히 그냥 근본 있음을 메워줄 수 있는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뭐 다 공개됐는데 뭐 그걸 맞아요. 비밀로 지금. 네.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되는데요. 3부에서는 문지혁 작가의 미니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글쓰기를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문지혁 작가님의 미니 특강만을 들으러 오셔도 돼요. 사실은 3부만? 아니 그러니까 인터미션 끝나고 입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돈은 내시고 신청을 하셔도 다른 거 좀 근본 없어가지고 약간 관심 없다 그러면 그 문지혁 작가님의 특강만 들어도 그 값을 할 거다. 이미지를 문지혁 작가님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바꿔요. 텀블벅에 지금 신청해서 문지혁 얼굴을 대문짝하게 어. 내가지고 마치 이게 문지혁 무슨 북토크인 것처럼. 그러게요. 네. 그 1부, 2부 때 좀 졸고 계시다가 3부 들으시고 4부는 생략하고 좀 바쁘시면 일찍 가셔도 되고. 아니 근데 본인들이 토크 콘서트인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약간 마세요. 위축됐어요. 네. 하도 그 근본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 토크 콘서트에서 JYP는 지금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책 얘기를 얼만큼 해도 되나. 그때 나옵니까? 나왔잖아요. 새 책. 새 책. 새 책은 그때 안 나옵니다. 더 뒤에 나옵니까? 네, 토크 콘서트보단 뒤에 나옵니다. 그 YG 책, 그 JYP가 책을 내는 바람에
이제 또 까먹었던 분들이 YG 책은 YG 책은 언제 나오냐 혹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좀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면 저는 작년 9월에 원고를 다 넘겼습니다. 이미 출판사에. 그리고 자, 작년 9월에 원고를 넘겼는데 지금 7월까지도 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원고가 별로라는 얘기 아닙니까? 별로 아니고 그 여러분 그 최근에 오찬호 선생님의 그 사회학자 오찬호 선생님의 신간이 나왔거든요. 그 사회학자 오찬호 선생님이 제가 원고 다 썼습니다라고 넘기기 딱 전날 출판사에 준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온 오찬호 선생님 원고부터 그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 일정이 이제 미뤄지니까 저도 좀 욕심을 내고 출판사도 욕심을 내면서 기왕에 미뤄지는 거 원고를 조금 수정사항 같은 것들을 편집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주셨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서로 톡을 주고 받았어요. 톡 주고 받으면서 상황들을 체크를 했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주겠다. 이제 그 수정할 것들 다 수정해가지고 그리고 편집자 선생님은 그 약속을 그 강 기자가 지키면 무조건 11월에는 책이 나오게끔 하겠다. 11월? 네. 아직도 많이 남았군요. 네, 11월에는 책이 나오게 하겠다. 뭐 빠르면 10월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11월에는 책이 나온다. 자, 아무튼 하루 늦게 원고가 갔더라도 원고가 정말 좋았으면 순서를 바꾸거나 혹은 외주 편집자를 쓰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제 원고는 정말 주옥 같은 원고예요. 지입으로. 아니 제가 이렇게 주옥 같아. 제가 컨셉이라든가 내용을 몇몇 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은 다 너무나 읽고 싶어하고 너무나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럽니다. 예. 저 읽으면 진짜 여러분들의 시야가 확 트이는. 네. 그러면은 오늘 시야가 확 트일 만한 뭔가 책을 소개해 주시죠. 저 댓글 아직 남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아니 댓글이 남았어요. 네. CJA1983님 K를 팝니다.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이런 건 꼭 읽어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사돈어른 여동생의 시부모님께서 텍사스에서 한국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매년 한 번씩 오시는 거라 할 만한 선물을 다 해서 이번엔 뭘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선물 드리는 모습도 카페에 후기 남길게요. 네, 제가 그 짧은 댓글도 하나 더 읽을게요. 플라이 7140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 K를 팝니다 받으시는 분들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퇴근하고 들어오니 현관 앞에 딱 펀딩해서 요걸 선택했었네요. 이래저래 힘든 요즘 저를 방긋 웃게 만든 선물입니다. 박지영 작가님 명필이시다. 유퀴즈에서 뵙기를 학수구대합니다. 광주 애청자 드림. 네. K를 팝니다. 댓글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네, 수요일 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했더니 제일 중요한 한마디가 있거든요. 오늘 YG가 유혹하는 YG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책인지 좀 전에 들었는데 약간 화냈습니다. 이런 책이 나왔으면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왜 안 알려줬나? 그러니까 재밌고 그리고 많이 읽으면 좋을 법한 책인데 이상하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가져왔어요. 잘했어요. 네. 제목이 당신이 속는 이유. 음. 당신이 속는 이유라는 저자가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두 명이 같이 썼는데 이게 누구지라고 할 텐데 알고 보면 굉장히 유명한 전작이 있죠. 네.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1999년에 했던 실험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유명한 심리 실험 기억나세요? 써니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그 설정을 들으면 알 거예요. 뭐냐면 막 농구를 하고 있어요. 3대3 농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고릴라 변장을 한 사람이 나와서 막 가슴을 치다 킹콩처럼 가슴을 치다가 나가요. 한 40초 정도 동안.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죠. 아무도 못 본. 맞아. 보는 사람들은 전부 패스 횟수를 세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맞아. 그
피실험자들한테 흰 옷을 입은 팀이 패스를 얼마나 주고받는지 횟수를 세라라는 미션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네. 고릴라가 중간에 와서 킹콩처럼 한 40초 정도 가슴을 두드리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실험으로 그 실험을 처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논문으로 그 의미까지를 밝힌 심리학자가 데니얼 사이먼스, 크리스토프 차브리스 이 두 명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이 나온 다음에 전 세계 이 실험 자체는 그 이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아서 또 네. 화제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재미있는 실험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비슷한 상황을 재현을 해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까? 이런 상황이 될까? 근데 뜻밖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못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칭하는 아예 그냥 이제 용어까지 생겼어요. 뭐라 그래요? 부주의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면 부주의맹? inattentional blindness. 부주의.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된다라는 걸 이제 최초로 확인한 실험을 이제 설계하고 직접 진행하고 그 의미와 맥락까지 밝힌 이제 심리학자들이고 그게 화제가 되면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그 부주의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정리한 책을 펴내서 또 그 책도 세계적인 화제작이 되었어요. 그 책 이름도 보이지 않는 네, 고릴라였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김영사에서 아마 김영사일 거예요. 김영사에서 번역이 되어서 이제 국내에 소개가 되었는데 그 두 저자가 낸 신작이 바로 당신이 속는 이유예요. 다 왠지 근데 다 비슷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이 처음에는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네. 했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이 뭐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어? 그냥 전작이 잘 나갔으니까 출판사에서 약간 두 사람의 이름값을 빌린 새로운 책을 기획을 해가지고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은 네. 그 두 저자의 유명함에 비해서 국내에서 이 책이 덜 나가는 이유는 그런 오해를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그냥 별로 그냥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으니까 안 읽을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JYP도 솔직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왠지 제가 다 아는 내용일 것 같고 저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 그 처음 막 유명해질 때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좀 연세도 많을 것 같은데. 연세는 많지 않고 이분들 이제 약간 작년이죠, 작년. 워낙에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성공한 연구를 거예요? 해가지고 지금은 중견 연구자, 시니어 연구자가 이제 된 상황이죠. 아무튼 전작이 한 20년 돼가지고 왠지 재미없을 것 같고 다 아는 얘기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이 책에 당신이 속는 이유에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기예요, 사기.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나?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나? 나 그거 아는데 왜 당하는지.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나? 응? 왜 당해요?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나? 그리고 그게 이제 일부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를 심리학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쌓였잖아요. 네. 그 연구 결과에서 이제 4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분들의 되게 흥미로운 시각이 뭐냐면 사람들은 잘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응?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반전이에요. 중요한 주장이에요. 우리는 사기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욕심이 많거나 보통 사람들도 욕심이 많거나 뭔가 예외적이고 일탈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장착된 심리적인 특징들이 사기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되게 습관적으로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여기 딱 이게 자기 연구부터 시작을 해요. 네,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주의하게 놓치잖아요. 그렇죠. 놓치잖아요. 사기꾼들은 그걸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관 같은 걸 볼 때 꼼꼼하게 안 읽잖아요. 전광? 정관. 아 정관. 정관, 뭐 약관. 약관 이런 네. 거 볼 때 꼼꼼하게 다 안 읽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평소에 주의를 기울였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기꾼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굉장히 뒷부분에다가 가입자에게 독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조항을 슬쩍 배치해 놓는 식으로 사람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또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대체로 그냥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라고 예측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그렇죠, 행동을 그렇죠,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기대했던 것과 매번 다른 게 나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또 그걸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대상을 만들 때 그 사람이 이 행동을 했을 때 예측할 만한 반응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쌓는 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되게 이분들이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강박증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바로 사기를 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예측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측한 일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내가 예측한 행동대로 반응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하면은 대인관계 기피증 같은 게 생길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대인관계 기피증 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예측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기 때문인데, 사기꾼들은 그걸 바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측한 대로 반응을 해주면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사고 거기에 슬쩍 훅을 집어넣어가지고 사기를 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사실. 우리가 사기에 취약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춤한 심리학 개념,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실험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최신의 여러 가지 사례들. 최신 사례요? 네, 최신 사례들. 실제 벌어진 일들, 사기 사건 뭐 사기 이런 거. 사건들, 실제 벌어진 사기 사건들,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건부터 굉장히 작은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에 정말 당대 유명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되게 또 재미있고 생생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일부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도 저는 유용했어요. 거기까지만도 유용했는데 재미는 있겠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뭐 사례들 재밌고 글 잘 쓰는 분들이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여전히 JYP는 그냥 아는 말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2부가 2부는 이제 훅이에요. 훅. 사기꾼들이 바로 그 잘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낚아채기 위해서 어떤 훅들을 사용하는지를.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이거 사기에 관한 책입니까? 그러면? 사기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속는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은 당신이 사기당하는 사기당하는 이유. 이유. 이건 그러면 전 세계의 사기꾼들이 다 사서 읽겠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큰일인데? 안 그래도 사기꾼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본능이잖아요. 약간 사짜 기질도. 근데 훅 되게 재밌어요. 이걸로 열심히 기술을 더 연마해가있는데. 그러니까 2부에 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모르겠어요. JYP는 이거 내가 아는 얘기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반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이즈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노이즈가 90년대 가수죠?
네. 네, 방송의 원활한 진행에 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노이즈가 뭐냐면 그 사기를 당하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잘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매년 수익률이 15%로 일정한 데서 나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다. 15%를 일정했다. 15%를 일정한 매년 수익률이 15%를 일정한 데서 나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 사후적으로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사기에 속은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진실에는 노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진실에는 약간 그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벗어난 수익률도 딱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칙 사례들 같은 것들이 세상의 진실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히려 사기꾼들은 일관성 있게 그 노이즈를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 노이즈를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노이즈가 너무 없으면, 너무나 일관성이 있으면은 그건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원래 그럴 때 의심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JYP처럼 원래 의심이 많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뭐 진실을 말해도 잘 안 믿고 의심하는 사람들. 거의 뭐 탑티어죠. 그런 사람은 사기를 당할 확률이 1% 적은 거죠. 적은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가짜일수록 정밀해요. 맞아. 가짜일수록 뭐 무슨 뭐 전 세계 연구자 뭐 몇 명 중에 몇 명이 뭘 했고 99.999%의 확률로 뭐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더니 뭐 몇 퍼센트 이상의 정밀도로 뭐 검증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진짜보다 가짜가 숫자에 더 집착을 하고 뭔가 굉장히 정밀한 결과를 받아냈다라고 나타냈을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밀함과 디테일함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잘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이제 잘 속는다라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서론이에요. 이분들이 저는 일부에서도 자꾸 업계 디스를 하더라고요. 업계? 심리학계. 뭐 다른 심리학 교수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뭐 다른 이런 거? 심리학계 교수들의 책이라던가 연구라던가 근데 그것도 그냥 이상한 심리학자나 이상한 연구가 아니라 저명한 사람들 국내에 다 책이 나와서 막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저도 많이 읽었던 그런 것들을 슬쩍슬쩍 디스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재밌는데? 예를 들어서 아 이거 해가지고 이미 그래서 그런 법칙도 어떤 법칙이냐면 그거 헛소리라고 컨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계 대가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은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훨씬 더 정밀한 실험에 의해서 반박이 되어서 폐기가 되어야 마땅한데 여전히 어떤 책을 보면 이 실험 결과를 굉장히 흥미롭게 소개를 한 다음에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지켜볼 일이다. 지켜보기 뭘 지켜보냐. 이미 다 가짜고 재현이 안 된다라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근데 심지어는 그 저자는 같은 취지로 책까지 써가지고 잘 팔고 있다. 하하 개탄스럽다. 이런 것들을 1부에서도 슬쩍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2부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글을 쓰셨구나. 네, 아예 노골적으로 심리학계 큰 스펙트럼 중에 하나 그 연구 자체를 아예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버려요. 뭔데요? 다들 알만한 거예요? 다 알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그 써니나 JYP 이런 실험 결과 들은 적 없어요? 플로리다 효과라고 흔히 많이들 알려진 효과인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실험실에서 이런 식의 실험들을 한 거예요.
단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단어들의 특정 대학생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단어들을 그냥 보여주고 다른 대학생들한테는 그 단어들의 플로리다, 치매, 흰머리, 지팡이 같은 노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이 끝났습니다. 다음 실험은 복도 끝에 있는 실험실에서 할 거니까 복도 끝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네. 이제 이동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심리학자들이 초점을 맞춘 건 그 다음 실험실에서 진행된 실험이 아니라 이동하는 복도에서 얼마나 빨리 걷는지, 얼마나 빨리 걷는지 걸음걸이 속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에게 노출된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서 더 천천히 걷는다라는 결과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96년에 네.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그걸 점화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점화 효과라는 건 뭐냐면 점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점화 효과가 점마 효과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점화 효과 아니고요. 네, 점화. 예, 점화 그러니까 그 점화 효과라는 건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인정하는 효과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들을 어떤 뭐 SO-P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 이제 철자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먹는 그림이라던가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그걸 보여주면 대부분 다 숲이라고 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약간 더러운 거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숲이라고 이제 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단시간에 어떤 이미지라던가 단어가 그 이후에 그 사람의 판단이라든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점화 효과라고 하는데 그 점화 효과가 이 플로리다 효과를 입증한 그 보여준 심리학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힘이 세다. 그래서 점화 효과를 이용해서 투표율도 높일 수 있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네, 선행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고 공부를 더 잘하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선행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 기부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네. 아이스 커피랑 따뜻한 커피를 주면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부를 한다. 아니, 여름에는 알을 주면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뭐 한여름에는. 그런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투표 예정인 사람들을 상대로 두 가지 단어들을 보여줬는데 특정 단어가 훨씬 더 투표율을 높였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발적으로 그 휴게실에 자발적으로 코인을 넣는 뭐 커피 머신을 쓴다면 코인을 넣는 기계 위에다가 꽃 사진을 붙여놓으면 효과가 없는데 눈 사진을 붙여놓으면 효과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였고 그걸 이제 아예 그냥 그런 연구만 하는 점화 효과 이제 그룹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연구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 장을 할애해 가지고 택도 없다. 아 그래요? 택도 없다. 유명한 점화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 그걸 재현해 보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제대로 재현을 한 게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자기들도 해봤는데 자기들도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건 근거가 없다. 근데 그걸 이용한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아니 그 플로리다 이펙트는 되게 오래된 실험이고 1996년 실험이에요. 네, 근데 그게 재현이 안 됐대요. 그럼 플로리다 실험을 한 사람들이 뭔가 야로를 부려가지고 그때만 나타났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근데 플로리다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나 점화 효과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건 틀린 거다 완전히. 아니 근데 지금 쭉 설명하신 게 결국 그 한때 되게 유명했던 그 무슨 탈런지가 쓴 넛지. 그러니까 넛지에도 이분들은 네. 그게 과연 돼? 아 넛지라는 개념 자체를 약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까지는 안 하지만 워낙에 이제 대가니까 부정까지는 안 하지만은 한때 그런 게 유행이었었는데 아예 장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사기치는 사람들. 아, 그 말은 인정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네. 되게 작은 결과로 뭔가 큰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다
사기에 가까운 건데 개탄스럽게도 학계에 그런 걸 조장하는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점화 효과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제부터 잘 들어봐 하면서 이제 그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게 떴는데 그 뒤로 누가 이런 연구를 해서 그건 재현이 안 됐고 누가 안 됐고 훨씬 더 큰 스케일에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점화 효과를 자신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초 베스트셀러에서 4장에서 한 장에 걸쳐가지고 옹호했던 데니얼 커너먼이 이건 안 되는가 보다라고 사과까지 했는데 너희들 그거 몰랐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또 전혀 없다고 하는 것도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아니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 효과라는 건 아주 단기간에 아주 일시적으로 효과일 수는 있어도 그게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는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고 그걸 지지하는 연구들은 거의 다 기각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효과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기간이라는 게 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진 본 다음에 철자 맞추기를 하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비누 대신에 아니 저것도 단기간이잖아. 그 유명한 그 소변기에 파리 그려넣는 거 그거는 다 검증된 거 그런 아닙니까? 건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뭔가 예를 들면 투표율을 높인다던가. 그렇게까지 막 그러니까 큰 만약에 그런 변화를 단어 하나 일으킬 수는 보여주는 걸로 투표율을 높였으면 왜 전 세계 선거 캠페이너들이 다 그런 짓을 안 하고 있겠냐? 왜 돈을 들여가지고 다 전화 돌리고 그런 걸 하고 있겠냐라는 거죠. 왠지 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궁금해서 이 책을 사서 보실 것도 그러니까 같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엄청 박식해지는 것 같고 기존에 국내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일반 심리학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공부 안 하고 트렌드 안 쫓아가고 그냥 유명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이랬대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또 여기저기서 떠들게 되잖아요. 그게 맞는 그렇죠. 것이냐. 네. 근데 여기는 이 책이 2023년인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심리학계 여러 가지 연구들을 가지고 본인이 평가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고 뭐 이분들이 또 반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 기존의 여러 가지 행동경제학이라던가 심리학이라던가 이런 종류의 자기계발책 같은 거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저는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제가 긴 설명 들으면서 이 저자들의 나이를 봤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일찍 맞아요. 성공했군요. 그렇죠. 20대 후반 뭐 30살 뭐 이때 한 실험으로 세계적인 스타를 토닥 이런 거 할 때 아마 한 명은 성공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 사이먼스는 69년생이고요. 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어떻게 읽어요? 하여튼 이분은 6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심리학계 약간 그게 맞나 봐요. 불만이 많나 봐요. 이그노벨상 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뭐 별로 그 허접한 연구를 마치 진실이냐, 인간 심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해석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걸 확정하는 데 해야 되는데 막 특히 막 테드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막 이런 게 이분들은 너무 못마땅한 거야. 약간 YG랑 JYP랑 결은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저는 JYP도 읽으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YG랑 JYP랑 비슷하다는 게 테드에 나가서 떠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쪽. 계열이라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은 좀 약간 비판적인 독서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책도 재미있고 근데 또 이런 책은 또 이상하게 정말 귀신같이 안 팔려요. 나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해. 지금 2부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2부까지가 이제 마무리예요. 끝이에요? 네, 1부, 2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수요일 날에는 뭘로 방송해요? 딴 책으로 또 할 거예요? 수요일에 다른 책 하죠. 그래요? 네, 수요일 날은 또 재밌는 소설책으로 하죠. 그 사람이 한 5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 약간 이제 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가 화가 많아지는 거야. 보니까
젊었을 땐 못 느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자기를 짜증나게 하는 동료 학자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저 새끼 이러고 이제 근데 이제 대놓고 지금 욕하는. 그걸 대놓고 저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정도 되면 뭐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대놓고 저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자, 원제는 nobody's fool. 예. 그러니까 세상에 바보는 없다. 그런 그쯤 거겠죠. 되는 거 같아요. 네가 바보라서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네가 원래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게 사기 당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 있고 그 본성을 잘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이 Why we get taken in and what we can do about it. 그러니까 우리는 왜 속아 넘어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네. 원제를 갖고 있네요. 근데 우리말 제목은 뭐라고요? 당신이 속는 이유. 속는 이유? 그 제목 별로예요. 잘못 지었어. 제목 잘못 지었어요. 제목을 좀 더 잘 지었으면 훨씬 더 많이 주목을 받았을 때 좀 당신이 아쉬워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거. 뭐 그것도 별로예요?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사기를 오히려 더 이렇게 조정해요? 아니, 네가 상대방을 잘 속이는 방법 차라리 그런 아. 계열로 네, 가든지. 그래서 그런 사기라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더 좀 내세웠으면 당신이 속는 이유라는 제목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들면 내가 바보- 잘 속는 사람임을 왠지 시인하는 듯한 왜냐하면 느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안 속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으로 유명한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고 한글로는 지금 번역하고 표기하고 있군요. 이 두 분의 새 책 당신이 속는 이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네, 자,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